안녕하십니까. 일전에 향후 영원히 변치 않을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올렸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실수요자가 꾸준한 지역에서 현 시세보다 싸게 사서 바로 현 시세에 팔 수 있는 급매 물건이나 경매 물건을 잡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할 때 급매 물건을 어떻게 잡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경매를 누구나 쉽게 하는 요령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매 물건은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온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 싸야 급매라고 할 수 있나?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객관적으로 시세보다 10%가 싸니 20%가 싸니 하기보다는 매도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매수자의 입장에서 만족하면 그것이 바로 급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매의 명확한 금액상 기준은 따로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급매로 내놓는 사정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급매 물건은 언제 어디서 나올까요? 급매 물건은 한마디로 때와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매물 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가로 팔려고 했으나 계속 안 팔려 마지못해 급매로 내놓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전혀 팔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급매로 내놓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병원비가 필요하든지 갑자기 사업자금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직장인의 경우 예고 없던 오지 발령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등 언제 어떤 이유로 급매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급매 물건을 잡는 키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수수료에 달려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지요. 대개 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 중개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를 줍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는 거의 그러하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급매 물건을 잡기 위해서는 법정 수수료보다 더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법정 수수료를 주는 사람과 수수료를 두둑히 주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할까요? 당연히 수수료를 두둑히 주는 사람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현장을 다니면서 급매 물건을 잡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두둑히 주거나 때로는 어느 정도 원하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우량 물건을 소개해주면 수수료를 더블 또는 따더블이라도 주겠다는 얘기를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떤 분은 그거 법에 걸리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분이시라면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연히 초과 수수료는 법에 걸리죠. 그런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공인중개사와 평소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이 소개비를 더 준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체 누구길래 소개비를 더 준다고 하나 하면서 긴가민가 여러분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그러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매수자인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소개비를 더 준다고 해도 나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게끔 평소에 신뢰관계를 확실하게 다져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관계를 평소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방문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꾸준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합니다. 열심히 발품을 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공인중개사와 얘기하는 것이 신뢰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때론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좋은 물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거나 외부와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 중에서 괜찮은 물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경우는 아까 다른 손님하고 얘기하던 물건 내가 관심이 있는데 내가 사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즉시 금매 물건 또는 우량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현장 답사의 매력이지요. 발품을 팔기가 귀찮고 힘들어 전화로 주로 물어보면 상대방과 신뢰 관계가 쌓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문 상담을 하시고 전화 상담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신뢰 관계 형성에 좋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편하게 전화로만 시세 등을 물어본다면 상대방 측에서도 여러분을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전화를 하지 않고 일부러 갔으면서도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들렀다면서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 들고 가서 얼굴을 보고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좋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친하게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급할 때 전화를 걸어도 미안한 마음도 안 들고 상대방도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전화 상담은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 최소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에서 금매 물건이 나오기만 하면 맨 먼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줄 믿고 거래할 부동산이 생겼다면 그런 부동산을 다른 지역에도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 있는 지역마다 금매 물건을 가장 먼저 소개할 부동산 등과 인맥관계를 계속 형성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금매 물건을 쉽게 얻게 될 것입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인테크이거든요. 물론 상당한 시간 동안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대하세요. 나도 진정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상대방도 느끼게 해야 금매 물건, 우량 물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진실상통이라고 하죠. 금매 물건은 아까 때와 장소가 따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디로 가면 금매 물건을 찾기 쉬울까요? 그 핵심은 개발 지역보다는 실수요자가 꾸준한 원도심 지역이나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성숙된 지역에서 금매 물건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발 지역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자금 사정이 어느 정도 급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금매로 물건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개발지에서는 금매 물건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인구 분포나 상권이 안정된 지역에서 금매를 노린다면 팔거나 세를 놓을 때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런 지역에서는 단기 투자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을 진실로 대하고 서로가 상생하겠다는 마인드로 인맥관계를 많이 형성하면 예상치 않은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한번 가슴으로 느껴보시죠. 지금까지 금매 물건을 찾는 요령에 대하여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늘 깨어있는 자세로 열심히 발품을 팔아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